네, 두 번째 영상이고요. 교재 303페이지 동기부여. 영어로는 motivation이라고 하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거나 언제 목표를 설정하고 싶으신가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동기부여입니다.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에서 조직 관리를 하는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뭐 일상에서는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이런 부분에서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은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내용은 그 컨텐츠 뭐라 그럴까? 어떠한 것에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는가? what의 의미라면 과정 이론은 how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인간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틀려요. 내용 이론은 그야말로 내용물이에요. 인간의 어떤 심리가 인간의 어떤 내면적 욕구가 참여하고 싶어지는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랍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어. 경찰이 왜 되고 싶으세요? 예,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취가.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보는 거죠. 궁극의 경제 가서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내용 이론의 근거를 두고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을 유도해 나가는 게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 이론. 이런 거죠. 내가 팀장으로 갔어요. 부하 직원이 뭐 20명 있어요. 근데 2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상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좀 가벼운 일, 편안한 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 보다 보면 그 사람도 성취감을 나중에 느끼는 거죠. 예. 이렇게 인간 본연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책임 있는 중요한 자리에 가서 나의 어떤 능력을 펼쳐보고자 하는 욕구, 요걸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 이론인데요. 어, 어떤 행동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조직에 갔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안 돼요. 자괴감 느끼죠? 그 다음서부터 일하고 싶은가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투입을 타인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 이게 형평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론 뭘까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범인 2명 잡으면 아니면 이번에 승진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꼭 나는 승진할 거야. 아니면 팀장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아니면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일한다는 거죠. 브롬이 얘기했어요. 포터가 얘기했어요.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에 락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미팅 나가면 뭐예요? 저 오빠 비전이 분명해. 그 회사 딱 들어갔는데 이 회사 비전이 있어. 이건 뭘까요? 의식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이만큼 운동하고 공부도 이만큼 하고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했어 라는 매일매일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행동하면은 시간만이 흘러준다면 자신의 그 습득된
목표에 근거한 행동들이 결국은 큰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동기부여는 과정을 중심을 두던, 내용을 중심을 두던, 뭔가 지금보다 좀 나은 상태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 준다면, 그게 스스로든, 아니면 외부에, 아니면 조직의 높은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교수든, 그건 누구나 상관없어요. 인간은 자극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내면 아니면 행동을 관찰해서 어, 동기부여를 해나간다면 조직은 좀 더 원활히 움직이고 그 조직에서 움직이는 개개인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걸 연구하는 게 이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되더라. 뭐 아주 쉬운 건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아주 뭐 헬스까지는 아니지 뭐요. 어쩔 땐 헬스장에 가죠.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헬스장 가고 아침 앤들을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뉴스든 드라마든 뭐 일본어, 영어 같은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녹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이 코로나에서 집에 뭐 거의 1년 동안을 쉬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자기의 타임을, 자기의 생활이나 공간을 한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저 개인적으로는 뭐 글이 완성된달지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달지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또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 기대 그리고 어떤 이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 이런 걸 어, 스스로 한번 자극해 보시고 남도 자극해 보면서 사람들을 갖고 유대, 연대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런 경험을 많이 긍정적 경험인데요. 잘 많이 하시다 보면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리더가 되는 길이고 조직에서 좋은 인재로 발전하는 길일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요즘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각종 뭐 구글 사이트랄지 정보가 넘쳐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보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코로나죠. 어, 저 어렸을 땐 이런 코로나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무슨 동일한 질병에 걸린다? 이건 그야말로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젠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원체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아주 불확실성이 높아요. 음, 이런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코로나 저는 TV에서 왜 코로나란 뭔가 코로나는 어떻게 방송 요즘 뭐 그런 것도 보고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뭐 일본, 페루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미국의 확진자가 몇 명인가 매일 체크합니다. 예, 결국 계속 학습해 가야 된다. 여러분의 사회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일의 정보를 얻어가지 않으면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이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SNS든 많은 인적 네트워크든 많은 학습 동아리든 대학 좋은 거죠. 대학에 와서서 긍정적 자극을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동기부여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처럼 지적 성장이 왕성한 나이잖아요. 키만 크는 시기는 중고등학교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지적 성장, 자신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될 거예요. 그러려면 뭐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걸 해낼 수 없어요. 교육과 훈련. 우리 여기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뭘까요?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에요. 훈련은 training입니다. 교육은 knowledge,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가치관, 뭐 여러 가지 학문, 이런 knowledge를 습득하는 게 교육이고 인간의 행태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은 뭘까요? 단순히 스킬을 연마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뭐 인라인 스키 타는 거, 아니면 컴퓨터 타자 치는 거. 이건 생각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뭐 경찰이 되시고 나면 여러 가지 체력 훈련이랄지 사격 훈련이랄지 그런 걸 훈련이라고 하지 교육이라고 안 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해 나갈 가능성, 기회가 많다면 여러분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 인전 네트워크, SNS, 페이스북, 카톡, 밴드 많이 참여해 보세요. 유튜브 이런 것도 한번 자기 정보에 관련된 것들 많이 매일매일 검색하는 습관 가지시고요. 뭐 뉴스나 뭐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뉴스도 매일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에 뭔가 뇌가 어, 움직이는 거죠. 음, 그래서 매일 집에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를 흡수해라.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계속해서 뭔가 흡수해 나가라. 그게 동기부여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동기부여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나 주변 친구나 후배들을 동기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행정 책임. 예. 경찰은 법 집행을 하는 기구예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에 걸맞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된 법 집행, 과도한 법 집행 이랬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걸 행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조직은 움직여야 됩니다. 국민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기대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하지만 법령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 책임은 규범적 책임, 경찰로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의 도리는 따라야 돼. 도의적 책임, 그리고 법적 책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만 경찰로서의 행정 책임은 법적 책임이 더 봐야 하겠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정 책임이 그냥 놔두어도 자발적으로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되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해서 그 집행이 잘 되는지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환류. 그래서 다시 정책 결정을 수정해 나가요. 이런 걸 계속 컨트롤해 나가야 경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대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쿤츠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업체가 계획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부하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계속 시정해 나가야 한다. 그냥 놔두면 된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그래서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요.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나눠집니다. 외부 통제는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통제예요. 계속 경찰이 잘못하면 뭐 기사도 뜨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해갑니다. 또 입법부도 통제를 해요.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회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 뭐 경찰청장도 국회의원 앞에서 청문감사를 하죠.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받습니다. 옴부즈만 지켜본다는 거죠. 관찰자라고 합니다. 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요. 각자의 옴부즈만에 의한 외부 통제도 받습니다. 내부 통제는 행정 수반이나 아, 누구예요? 대통령, 행안부 장관 이런 조직의 행정 수반이나 정책 여러 가지 계획을 자꾸 이렇게 통제를 받아서 조직을 통제해 갑니다. 그리고 잘 조직이 운영되느냐, 근무를 잘 두느냐, 예, 그리고 감찰을 활용해서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부 통제죠. 요 밑에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옴부즈만은
행정활동이 목적에 잘 맞도록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조사, 감찰하는 행정감찰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어, 행정책임의 민주적 통제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다시 말하면 경찰 뭐 그냥 두면 될까요? 어때요? 끊임없는 시민에 의한 통제,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내부 감찰에 의한 통제, 여러 가지 정책과 기획에 의한 통제를 경찰 조직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행정책임과 민주통제입니다. 민주통제라는 건 시민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어, 법적인 책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행정책임과 민주통제이다.